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일단 혁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혁명은 이전 시기와 혁명 이후의 시기가 확연하게 변화가 되는 걸 보고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첫 번째 보면 사회주의라는 게 있잖아. 이 사회주의하고 뭐 반대말이 자본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노동자들의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회주의하고 반대편에 드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이 러시아는 사회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산업화, 기계로 이제 하는 거죠.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져요. 노동자들이 이 사장님보다 조금 이제 약자잖아. 그래서 좀 잘 살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평등하게 돈을 나눠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딱 나오는데, 딱 봐도 피해 일요일 사건이니까 약간 일요일 날 있었던 무슨 피 흘리는 그런 사건 같죠. 자, 배경은 뭐냐면,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일본이 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뭐, 이제 패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내는 세금, 러시아 황제가 세금 엄청 내게 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에게 우리는 더 이상의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 없고 우리 러시아를 더 잘 사는 국가로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이 러시아 황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진압을 한 거죠. 무력 진압. 총을 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 총을 쏘면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피해 인류의 사건이라 부르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큰 사건을 겪으니까 이 러시아에서도 황제가 놀란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차르라고 부릅니다. 차르.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부르는데 이 차르가 알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정해 줄게. 그리고 니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한 개인 의회도 설치해서 앞으로 개혁을 해볼게 라고 니콜라이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달래기 위한 뿐이었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이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터진 게 러시아 혁명입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두 가지로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917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 달력으로는 3월이라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력 기준에 따라서 이제 2월이라 부르기도 하고 3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2월 혁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월 혁명으로 통일할게요. 2월 달에 있었던 혁명인데 1917년이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악화되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식량을 배급해달라. 전쟁을 중지해달라. 이게 별표예요. 전쟁 중지. 지금 우리 러시아가 지금 살기 힘든데 지금 전쟁이 지금 다수냐.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겠다. 전쟁 빨리 중지해라.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이 전제 정치 이거 없애라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에 평민들도 참여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군인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해요. 이거 별표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결정체 결성합니다. 그 주로 노동자들과 이제 해서 이 시민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의회 단체.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가 이제 결성이 되고요. 그들이 계속 혁명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이 붕괴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소비에트가 지도하는 그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 재정이 끝이 난 거고요. 재정은 끝이 나고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임시정부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주도가 돼서 진행되는 개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개혁이 잘 안 됐겠죠. 네, 그래서 이 임시정부도 없애버리는
10월 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10월 혁명은 1917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10월이라 부르고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임시정부가 개혁을 했는데 좀 미흡했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1차 세계대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내자고 했는데, 끝내자고 일으킨 혁명이 2월 혁명인데, 아니 이게 1차 세계대전이 계속 지속되니까 임시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레닌이에요. 좀 급진파, 과격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아주 무장혁명파, 볼셰비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중에서도 좀 가장 성격이 급한 친구들을 보고 볼셰비키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이 원래 있던 임시정부를 없애고 그들만의 소비에트 공식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10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2월 혁명으로는 기억해야 될 게 러시아가 황제가 무너지고 10월 혁명으로 결과는 레닌이 임시정부를 몰아내고 소비에트의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정부가 무너진 것은 10월 혁명, 러시아 황제가 무너진 것은 2월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권을 잡을 레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원했던 1차 세계대전을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수업할 때 이야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으로 이탈한다 돼 있었죠.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제도를 사회주의화합니다. 사회주의화. 그게 뭐냐면 공장이나 국가의 토지를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개인의 재산은 없다.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국유화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경제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를 이루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난이 악화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장사하고 싶은 만큼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를 못하게 하니까 이 사회주의가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남한테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어가지고 다 100만 원 네가 가져야 되는데 1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씩 친구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경제난이 악화돼서 신경제정책이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요. 이게 이제 신경제정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레닌이 도입을 했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권력을 잡아서 세운 나라가 뭐다?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게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는 레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닌이 소련을 만들고 소련의 이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죽고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군인. 그래서 이 스탈린은 이제 독재자죠. 독재자였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중심으로. 중공업은 뭐냐면 기계, 철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걸 했어요. 5년에 걸쳐서 경제를 개발시키겠다. 스탈린 하면 독재자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만들어지게 된 그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가 끝이 난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